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중간 평가지에 대한 거 다 채점을 해보고 그 다음에 쌤하고 이렇게 답안 풀이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답안 풀이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달랐다라고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쌤이 지금은 아직 다 모든 학급을 채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어떨 거다라고는 판단은 못하겠지만 한 학급을 채점한 결과 100점이 없네요. 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아닌가? 쌤이 너무 어렵게 낸 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조금 잘 못 풀었던 친구들은 한 번 더 그거를 복습을 해보면서 다음 이번 시간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재고 자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제 원가 회계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어. 원가 회계는 2학년, 3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인지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난이도에 있어서는 쌤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자격증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재고자산에 관련된 상품, 그리고 뭐 단기 순이익 구하기 이런 것들, 좀 재고와 관련된 것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의해서 넣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고 같이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재고자산이란 무엇인가 우선 보도록 할게요. 쌤이 당좌자산을 설명하면서 재고자산도 같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생산하고 있는 자산이다 라는 거죠.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자격증 문제에서 판매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재고자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 목적이다 그러면은 유형자산, 유형, 무형자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투자자산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목적에 의해 가지고 개정 과목이 변화를 가지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재고자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성격이라는 것은 이게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가, 영업부와 관련된 기업인가, 아니면 제조과정과 관련된 기업인가, 이거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상품 매매하는 기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부 또는 본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상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조기업, 한마디로 공장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제품, 제공품, 원재료 등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원가회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원재료가 이제 생산이 되면은 나중에 제공품으로 이어지고, 제공품이 또 가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제품 이런 식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셔야 되고, 이렇게 재고자산은 영업부와 관련됐느냐 아니면 제조 공장과 관련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 과목도 나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동일한 자산이라도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업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개정 과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투자자산, 유형자산까지 다 나가면서 한 번에 같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재고자산을 먼저 볼게요. 단일 상품 개정에 의한 기장법,
단일 상품, 한 가지의 상품을 팔고 있어요. 이럴 때 계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장부에 적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매입값 매출을 하나의 상품 계정에서 처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매출함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나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다 분계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수 상품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분기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약간 고가품을 판매할 때 주로 많이 나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언제 나갔으면 며칠 날 나갔으면 또 며칠 뒤에 나가고, 이럴 때 고가품에 적용을 많이 하는 많이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기말에 따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고 판매할 때마다 이익을 새롭게 바로바로 분계를 해주는 방법인데, 어떻게 나가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소량의 고가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고가품을 판매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무조건 이걸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가품이 대부분 우리가 배우게 되는 회계는 이 분기법보다는 총기법을 많이 사용해요. 다음에 배우게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것도 한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상품을 매입할 때,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는 그 매입할 때 운임비, 그리고 매입할 때 수수료 비용, 이런 모든 외비용들을 재비용이라고 해요. 이것들을 원가에, 상품이라는 이 계정 과목에다가 추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은 만약 50만 원짜리를 샀어요, 우리가. 근데 이거를 사면서 우리가 택배비, 운송료 뭐 3,000원을 내고, 그리고 이거 사면서 우리가 수수료 한 5,000원이 붙었어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분기법에서 작성하는 상품의 가격은 얼마냐? 50만 8천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0만 원 자체가 원래 상품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이런 각종 비용들 또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상품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 계정 차변에 기입을 하고, 상품이라는 것을 구입을 하면 자산의 증가니까 당연히 차변에 기입을 하겠죠. 그리고 매출할 때 판매가 되는 상품의 매입 원가를 상품 계정 대변에 기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매입할 때 이 50만 8천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매입할 때는 차변에다가 그 50만 8천원을 기입을 하죠. 하지만 판매, 이거를 다시 매출을 할 때는 대변에다가 다시 옮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차변에 50만 8천원이라는 금액을 계속적으로 남겨둘 수가 없죠. 우리가 판매를 했으면은 당연히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변으로 이동을 시켜서 차변에 있는 금액을 맞대응으로 없애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매입할 때 애누리 받았던 거, 이건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환출했던 거, 그 다음에 할인받았던 이런 내용들은 대변에 추가적으로 또 기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매입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대변에 기입을 하느냐? 차감적인 항목이기 때문인데 한번 좀 이따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게요. 이때 발생하는 판매 가격, 그러니까 매출액, 이 매출액과 매입할 때의 그 원가의 차이는 상품 매출 이익 계정으로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매입했던 원가가 50만 8천원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60만 원에 팔았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9만 2천원이라는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계정을 설정을 해서 구분해 줘야 된다. 이익이니까 당연히 수익일 거고, 만약 50만 8천원짜리를 우리가 4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10만 8천원의 손실을 받죠. 차변에다가 비용에 해당하는 상품 매출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추가적으로 기입을 해 주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가 막 계속 추가되고 하니까 좀 어렵죠? 그래도 다음 페이지에서 쌤이 풀어주는 거 같이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쉽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요 표시 한번 읽어주고 넘어가세요. 상품을 매출할 때 발생하는 운임료는 운반비라는 비용을 사용해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이 운임료는 상품 자체에다 포함을 시킨다고 했어요. 하지만 매출을 할 때는 그 상품 자체에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품이란 비용은 매입하면서 정해져 있었죠. 50만 8천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판매할 때도 여기다 추가를 시키면 없던 상품까지 감소를 시켜서 마이너스 계정 과목으로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이론적인 내용이 어떻게 정말로 풀이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이가 되어 있는지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들, 아까 나왔던 이론적인 단어들 먼저 조금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애누리라는 것은 결국에 매입한 상품이 우리가 상품을 매입을 했는데 뜯어보니까 파손 또는 하자 상품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받아는 줄게, 대신에 좀 값 좀 깎아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값을 깎아내린 거예요. 한마디로 상품의 가격이 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50만 원에 구매를 했던 거라면은 우리가 깎아줘 하면서 깎아냈으니까 여기서 구입한 거에서 차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론적인 내용에서 이것들을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매입 할인을 볼게요. 조기에 상품 구입 대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가격을 깎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품 거래 때는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그 다음 또 지급보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6개월 이후에 만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6개월 뒤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2개월 또는 1개월 만에 내가 먼저 갚을게 하고 딱 갚아요. 그러면은 조기 지급이 됐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을 또 한 번 깎아주게 되는 겁니다. 네가 빨리 갚았으니까 그러면 좀 깎아줄게 라고 해가지고 뭐 몇 프로 깎으면은 이 상품의 가격이 또 깎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에 입력을 하면서 상품의 가격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매입 환출도 같아요. 매입한 상품을 반품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도 옷을 구매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반품을 하죠. 그럴 때 당연히 상품을 내가 맨 처음엔 구매를 했지만 50만 원짜리 구매를 했는데 이걸 다 반품을 하면은 상품 가격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대변으로 이동을 시켜서 상품에서 깎아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매입이 나와 있는 거, 이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세 가지 또 매출에 관련된 것도 있어요.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입과 반대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출 애누리는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는데 거기서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깎아주면은 그게 이제 매출값에서 빠지게 되겠죠. 왜냐? 50만 원에 팔았는데 우리가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알겠어요. 하자가 있으니까 깎아줄게요. 49만 원만 내세요 해가지고 만 원을 깎아주면은 매출 가격이 49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매출할 때 이제 반대 차변에서 기입이 되고, 매출 할인도 우리가 조기 지급을 했어요. 우리가 조기 지급으로 받았어요. 맞나? 받았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도 깎아줘야 돼요. 원래는 6개월 뒤에 갚기로 했는데 우리가 빨리 갚았으니까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또 매출 가격에서 깎게 되고, 환입도 우리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보냈대요. 그럼 우리도 다시 상품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한 거에서 또 추가적으로 한번 깎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이론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상품 구매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에서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이 부채 계정 과목인 외상 매입금,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됐을 텐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매입한 것을 환출했어요. 환출이라고 하면은 상품을 반품하는 거죠. 반품을 했다라면은 우리가 구매했던 상품 중에 한 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을 했다. 그러면 그 한 개 값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산을 감소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대변으로 와서 상품 이러고 감소를 시켜주게 된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또 매상 매입금 또한 우리가 반품을 했으면 그 금액은 돌려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도 그만큼 감소가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누리도 환출과 당연히 같은 내용이 될 거고요. 하지만 매입 할인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조기 지급을 한 거죠. 우리가 그 외상으로 매입한 거에 대한 금액을 조기 지급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건 뭡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이 거래의 최종값은 현금이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어요. 현금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했으면은 현금의 감소, 이렇게 대변에 오게 돼서 감소가 발생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해당 만큼 깎아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깎을 게 우리가 상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상품을 구매했는데 상품의 가격을 깎아가지고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라는 값을 깎아주고, 그쵸? 우리가 그만큼의 깎은 가격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상 매입금은 어쨌든 정해져 있던 가격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자체는 아예 없애주게 되고, 그 현금 지급한 가격, 그리고 그 이외의 외상 매입금과 현금에서 차액을 이렇게 상품으로 작성을 해서 없애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더 또 이제 예제풀이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매했던 상품을, 얼마에 구매했던 상품을 얼마에 팔 때예요. 그쵸? 상품을 팔면 상품이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우리가 상품,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받아주게 됩니다. 또는 받을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받을 어음이 되겠죠. 그쵸? 현금으로 받았다라면 현금.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5,000원에 구매했던 거를 6,000원에 판매했다면은 한 상품당 1,000원의 이득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매출하면서 이익이 생겼어요. 이익이라면 수익.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의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 5,000원에 구매했던 것을 우리가 4,000원에 팔았어요. 상품을 매출하면서 손실을 입었네요. 여기다가 상품 매출 손실을 적게 될 겁니다. 환입 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우리가 환입을 할 때는 여기 보면은 판매 상품이 반품되어 돌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했던 상품이 한 개가 돌아왔어요. 100개 중에 한 개가 돌아왔으면 그 해당 상품의 가격만큼 써주고 다시 써주게 되고 올리게 되고요. 이익도 그 한 개만큼의 이익을 다시 추가적으로 올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5,000원짜리 상품을 100개 팔았으면 이렇게 50만 원, 그리고 이거를 6,000원에 팔았다라면은 10만 원의 이득을 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은 거는 60만 원이라는 계정 과목 금액을 외상 매출금으로 받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 개는 환입을 받았어요. 반품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렇다면은 이 100개가 50만 원이니까 한 개의 가격은 5,000원. 5,000원을 다시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면서 수익을 1,000원을 생겼잖아요. 그 수익이 한 개 가격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원의 수익을 다시 소멸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또한 이렇게 이 두 개의 합산 가격인 6,000원을
이렇게 없애주게 됩니다. 다음 매출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환입은 상품하고 상품 매출 이익이 나와 있는데 왜 상품이 없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품을 한 거죠. 상품 자체가 나한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매출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나한테 돌아온 거 아니죠. 그냥 반납은 하지 않겠지만 이 하자, 파손에 대해서 깎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이득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그냥 깎아주게 되는 겁니다. 상품 자체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본 이익에서 그 금액만큼만 깎아주게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입은 상품과 이 매출 이익이 같이 나오고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이익만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다음 매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기 지급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현금화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현금을 써주는데 받은 금액만큼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던 것 중에서 그 금액에 이익 받던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깎아서 할인을 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 본 거에서 금액을 깎아주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은 받지 못한 금액만큼 이 이익을 차감해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외상 매출금 모든 금액을 이렇게 대변으로 옮기면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예제풀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상품 100개, 이 골뱅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한 개당 가격이에요. 한 개당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5,000원이라는 거죠. 이거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우리가 구입을 한 겁니다. 아까 앞에 보면은 그 1번 내용이 그대로 오겠네요. 차변에 뭐가 오게 됩니까? 우리가 상품을 구매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한 개당 5,000원짜리를 100개, 그러면은 50만 원이 됩니다. 다음, 그렇다면 대변에는 대금을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지급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얼마? 50만 원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외상으로 하였다가 아니라 어음으로 지급했다 라고 나오면은 지급어음이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거래처로부터 구입했던 상품 한 개가 파손이 되어서 애누리를 받았다. 파손되면 반납을 하지 애누리를 하진 않아요, 대부분. 하지만 쌤이 이건 문제는 그냥 한번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 5,000원짜리 가격이 파손이 되어서 그것만큼 애누리를 해줬다. 거래처에서 해줬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개 가격만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깎아줘야 되죠. 이건 애누리보다는 결국엔 환출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애누리 받았다가 아니라 환출로 갈게요. 애누리는 몇 프로 할인 받았다 이런 게 훨씬 낫기 때문에 환출로 가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얼마? 한 개의 가격이 5,000원. 이거를 돌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변에 상품이 다시 사라졌으니까 상품 5,000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려준 만큼 다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한 거에서.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이제 상품이 이때 남은 건 얼마가 됩니까? 49만 5천원이라는 금액만큼의 상품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외상 매입금도 49만 5천원 이렇게 남는 겁니다. 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구입했던 상품 대금을 조기 지급했대요. 우리가 조기 지급해서 지불했던 외상 매입금의 5%를 할인받았다. 2번 문제는 상관 쓰지 말고 1번 문제와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인받은 금액만큼은 빼주고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외상 매입을 한 거니까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의 5%면은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상매입금 50만 원을 줬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5% 할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50만 원에 1%면 5천 원, 5%면은 2만 5천 원이 되겠네요. 하여튼 우리는 2만 5천 원이라는 금액을 할인을 받아가지고 지급을 한 거죠. 우선은 외상매입금 자체는 없어져 줘야 됩니다. 그쵸? 이거는 부채니까 이 부채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조기 지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급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고, 무엇으로 지급을 합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외상매입금이라는 것은 현금화를 시키기 위한 거죠. 외상매입금의 5%를 할인받았다, 조기 지급을 했다라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2만 5천 원을 감액한 금액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4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무엇으로 깎아주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 보니까 상품에서 깎아라 라는 거죠. 이 금액만큼은 상품에서 깎는 거예요. 2만 5천 원 이렇게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다음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상품 100개, 그 다음에 개당 5,000원짜리를 구입하면서 운임료 3,000원, 수수료 7,000원을 포함하여서 현금으로 지불을 했대요. 아까 말했죠. 매입하면서 매입한 운임비, 수수료 등은 어디에 포함시킨다고요? 이 상품이란 계정 과목 안에 포함을 시킨다고요. 그렇다면은 차변 해놓고 상품, 원래 상품 가격은 얼마입니까? 5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운임료랑 수수료는 매입할 때는 포함시키라는 거죠. 3,000원, 7,000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상품의 가격은 51만 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로 지불을 했대요?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라는 거죠. 현금 51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쌤이 더 문제를 추가해서 냈어야 되는데 추가를 못 시켰네요. 한번 그냥 우선 지금 쌤이 내놓은 것부터 볼게요. 거래처로부터 구입했던 상품 100개 그리고 개당 5,000원짜리를 전부 6,000원의 외상으로 판매를 했대요. 우리가 아까 1번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만 원에 해당했던 상품을 우리가 개당 6,000원에 팔았으니까 총 60만 원에 판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우리가 우선 이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상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 줘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 50만 원 자체의 가격은 없어져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60만 원을 적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 우리가 살 때의 상품 가격은 5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가격 자체는 50만 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만 빼줘야 되지 60만 원을 하면 없던 10만 원은 어디서 우리가 가져올 겁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체시켜 주는 게 그거에 해당하는 이익금만큼은 그 상품 매출 이익을 추가시켜 준다라는 거죠. 상품 매출 이익 10만 원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거는 우리가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6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6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외상으로 판매했던 이 5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조기해서 했다라는 거는 매출 할인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기 지급을 하면서 할인을 받은 거죠. 이 외상 매출금의 5%를 할인해 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외상 매출금의 5%를 깎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인 상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5%를
깎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면은 60만 원에 1%면 6,000원, 5%면은 3만 원이 되겠네요. 한마디로 3만 원이라는 외상 매출금 금액을 할인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할인을 받고서 이 외상 매출금을 없애준 거죠. 그래도 이 외상 매출금을 없애줘야 되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 6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뭐로 받는 거예요? 현금으로 최종적으로 받는다고요. 현금 57만 원. 나머지는 어디서 빼준다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익이 생겼던 이 금액에서 차감을 해주게 된다고요. 상품, 매출, 이익 얼마? 3만 원. 이렇게 6번 문제까지 풀이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좀 예제 문제를 푸니까 이해가 되었나요? 이해가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총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